오늘은 911 카레라 엔진오일 갈러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비가 온다 그랬는데 비가 마침 안 오네요. 여기 밴쿠버 날씨는 한 10월경부터 3월달까지는 완전히 우깁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비가 와도 별로 큰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지금 아침 9시 11분이고요 보시면 오일 온도랑 이런 것들이 많이 아직 안 올라왔죠. 시동 걸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습니다. 참 컵홀더 볼품 없죠. 근데 의외로 튼튼해요. 처음에 부딪히면 부러질까봐 걱정도 많이 했는데 살짝 부딪혀도 그 정도는 전혀 문제 없고, 보시다시피 텀블러도 상당히 긴 편인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립력도 좋고요. 의외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쪽에 있는 컵홀더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혹시나 떨어지면 견적이 크게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방금 저기 맞은편에 좌회전 켜고 있는 차는 원래 빨간불 바뀌기 전에 그 2대까지는 좌회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지금 방금 그 큰 트레일러가 지나가는 바람에 좌회전을 못했습니다. 빨간불에서 좌회전 스타트하면 안 되고요, 노란색 불로 바뀌었을 때 그때 2대까지는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길이 막혀 있거나 이럴 때는 2대 하다가 두 번째 차가 빨간불에 돌게 되면 그거는 또 단속에 걸리게 돼요. 그때는 한 대만 좌회전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차는 현재 키로수가 13,771km예요. 사실 키로수를 보면 엔진오일 갈지 않아도 되는데, 아직은 포르쉐는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주행거리하고 상관없이 엔진오일을 가르라는 그 신호가, 그 노티피케이션이 계기판에 떠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 장소는, 여기는 포르쉐 딜러십이 2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밴쿠버 다운타운 쪽에 있고요, 하나는 외곽 지역에 하나 있는데, 저희는 외곽 지역에 있는 포르쉐 센터 랭리라는 곳으로 엔진오일을 갈러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차가 쉐비 검정색 차요. 이게 쉐비 타오라는 차인데 이게 경찰차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차가 지나갈 때는 위에 경광등 같은 게 달려있지 않아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경광등 없는 경찰차, 여기서는 고스트카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차로 단속을 해도 합법적이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심지어 어떤 경찰차는 일본 차도 있고, 저는 산타페 경찰차도 봤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냥 일반 승용차인데 만약에 위법하는 차가 딱 발견될 때는 차가 갑자기 온갖 사이렌과 그 불빛으로 바뀌어요. 어디에 숨어놓고 키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무조건 피해가야 할 차입니다. 네, 이거는, 저 차는 경찰차는 아니네요. 자,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이 차 좀 어떤 옵션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차는 2017년식 카레라 S고요. 색깔은 카레라 실버 색깔이고, 실내는 블랙 앤 레드 바지 옵션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기본인데, 이 차는 프리미엄 플러스 패키지를 넣었고요, 스포츠 패키지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패키지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게 크로노 시계인데 일반 시계하고는 다르죠. 랩타임도 잴 수 있고, 그리고 런치 컨트롤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고, 그래서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랑 스포츠 스티어링 패키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동그란 조그 셔틀 스위치가 있는 핸들이고요, 여기에 보면 인디비주얼,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돌려서 모드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뒤에 보시면, 지금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뒷바퀴 스티어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60km 정도 미만의 속도에서는 핸들을 돌렸을 때 핸들과 반대 방면으로 바퀴가 돌아가게 되고, 고속일 때는 핸들과 같은 방면으로 돌아가게 돼요. 아주 3도 정도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운전해 보면은 상당히 그 느낌이 커요. 그래서 특히 유턴할 때는 엄청나게 작은 회전 반경으로 유턴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고속에서 특히 서킷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슬립스트림 다음에 차로 치고 나갈 때 그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앞이 먼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전혀 아니고 차가 동시에 움직이는 듯한 느낌 때문에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차는 그래서 열선하고 통풍 시트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통풍이, 이 차는 바람을 불어주는 건 아니고 안에서 흡입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느낌은 좀 바람 느낌이 아니라서 좀 이질적이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시원해요. 그리고 이거는 PDK 옵션이 들어가 있고, 그 스포츠 머플러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머플러 옵션이 없으면은 소리가 또 좀 이 터보 엔진으로 바뀌면서 소리가 많이 작아졌는데, 이 옵션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소리가 크지 않더라고요. 보시면 빨간 시트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카이엔 오더했다고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처음으로 베이직 컬러 투톤 가죽을 옵션을 해봤어요. 제가 어떤 데모카에서 그 색깔을 봤는데 나름대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좋다고 하고, 참고로 이 차는 저는 주로 운전을 안 하고 저희 와이프가 주로 운전을 하는 차라서 평소에 타보고 싶다고 해도 별로 열쇠를 주지 않습니다. 위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 테두리에 여기 투명 하얀 줄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라이트가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 패키지를 선택을 해야 이게 들어가요. 안 그러면 이 라이트를 밤에 만나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앰비언트 라이트 옵션을 선택을 해야 발밑에도 라이트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원래 트렁크에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일반적으로 노란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선택을 하면 하얀색 LED 라이트로 들어와요. 그리고 뒤에 번호판 있는 라이트도 약간 노란색 불빛인데,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해야 하얀색 LED 라이트로 나옵니다. 참 별게 다 옵션이죠. 이 옵션이 거의 한 600불, 700불 해요. 여기서 상당히 비싼 옵션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이 정도 차 가격에 LED 전구 사실 얼마 안 하는데 그냥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스크린을 보여드리면 라디오, 미디어 선택할 수 있고요. 참고로 이 차는 USB가 글로우 박스하고 이 암레스트 쪽에 2개가 있고요. 폰,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이 차도 마찬가지로 애플 카플레이만 지원이 돼요. 일반적인 앱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엔드로이드로. 근데 핸드폰을 직접 연결해서 핸드폰에 있는 앱을 사용하기 위한 엔드로이드 오토 부분은 지원이 안 된다는 점,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애플 카플레이는 되게 속도도 빠르고 좋습니다.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혹시 나중에 시연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그것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린은 2017년식부터 2019년식까지죠.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911의 992 버전 모델이 나오면서, 그때는 스크린이 이제 요즘 카이엔이나 파나메라 형식 같이 가로로 넓어진 스크린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각형의 작은 스크린은 마지막인 것이죠. 나중에 다시 이걸로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차의 아쉬운 점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차가 한글 인식이 안 돼요. 한글 지원은 당연히 안 되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오퍼레이팅 하기 위한 언어는 영어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어하고 스페인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래도 다른 나라 언어는 인식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지어 터키어라든가 유럽의 작은 나라들의 언어는 다 들어오는데, 한글 이런 말 하게 돼서 정말 싫긴 하지만 일본어, 중국어도 다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한글만 인식을 안 해요. 2018년식부터는 모니터에 있는 스크린에는 한글을 인식을 하는데 여전히 스크린은 인식을 안 하고요. 2019년식부터는 이제 인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 이게 되게 아쉬운 점이었는데, 그래도 2019년식부터는 한글을 지원을 해주니까 거기에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1월 중순인데 현재 기온이 보시다시피 9도예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밴쿠버는 영하로 겨울에 기온이 잘 내려가진 않습니다. 지금 저희 와이프가 운전하고 있는데, 들으시다시피 저희 와이프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오토몰이 이렇게 작게 있어요. 보면은 여기에 메르세데스 벤츠 매장이고요. 지금 저희가 가는 포르쉐 매장은 길 건너편에 여기 이제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 여기 저 포르쉐 매장 보이시죠? 또 포르쉐 매장의 또 오른쪽 건너편에는 저 위에 간판이 하나 보이네요. BMW 미니 매장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다 보면 그쪽에 또 입구가 저쪽에 있는데, 입구에 들어갈 때 보면 여기에 랜드로버하고 제기어 매장이고요. 여기는 아우디 매장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인피니티 매장이고요. 여기에 다시 보이시면 여기 미니, 여기 신형 X5 딜리버리 왔네요. 저 이제 자주착을 해서 엔진오일 서비스 받는 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엔진오일을 갈고 튜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엔진오일을 간 걸 보면 대략 한 400여 불 정도가 나왔는데, 다른 거 없어요. 기본 인스펙션하고 엔진오일 갈고, 오늘은
엔진 오일이 주행거리가 다 차서 가는 건 아니고 전에 체인지 가른 지 한 1년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인스펙션 했는데 뭐 특이사항 없고 타이어도 좋고, 타이어도 지금 윈터 타이어 끼고 있어요. 그래서 올 겨울에 전에 윈터 타이어를 새로 사서 끼웠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상태도 좋고. 자, 이게 인스펙션 한 내용입니다.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도 어드저스트 했고요. 네. 자, 보시면 음전 신호등은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었습니다. 여기는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이 많은데, 좌회전은 직진 신호가 파란불로 켜졌을 때 마주오는 차가 없으면 그때 좌회전을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이에요. 공식적으로 좌회전 신호 있는 데는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되고, 좌회전 신호가 있어도 특별히 레프트 턴 표지판이 없으면 거기서도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신호등이 3구죠. 좌회전 신호 없죠. 저기도 차가 없을 때 좌회전하면 돼요. 근데 빨간불일 때 좌회전하면 그거는 불법입니다. 빨간불일 때는 무조건 서야 합니다. 여기는 이제 보면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죠. 파란 신호등 밑에.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저 좌회전 신호가 항상 켜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닥에 보면은 라인으로 된 센서가 있는데, 차가 한 3대나 뭐 4대 이렇게 어느 정도 차가 찼을 때 좌회전 신호가 켜질 수 있어요. 만약에 좌회전하는 차가 1대나 2대밖에 없다 그러면 좌회전 신호가 따로 켜지지 않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 신호 체계는 캐나다, 미국 동일합니다. 약간 주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그게 어떤 운전함에 있어서 크게 불편하거나 따로 공부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곳에는 좌회전 신호가 차가 1대만 있어도 켜지는 곳도 있어요. 그거를 미리 신호등을 보고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켜지는 대로 가면 돼요. 이렇게 지금 보셨다시피 파란불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은 컨디션이 좀 저조한 관계로 목소리가 많이 처졌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졸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제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꼭 밝은 목소리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늘 영상과 같이 이쪽에 특이한 그 한국과 다른 교통법규라든가 운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제가 영상을 담아서 올려볼 예정이고요. 직접 이쪽에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으로 여행을 오셔서 운전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제 영상을 한번 보셔서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영상을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좀 서투를 수가 있어요. 너그럽게 봐주시고 점점점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기대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제가 올리는 영상을 바로바로 또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하고 덤스업,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